일단 조금 시간 조금 할애해서 분할과 이항 정리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분할에는 이제 집합의 분할이 있어. 집합의 분할은 서로 다른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의대로 그냥 보지 말고요. 뭐 유한계인 집합의 원소를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같은 곳에 서로 같은 곳이라면 방일 수도 있고 주머니일 수도 있고 상자일 수도 있어. 서로 같은 곳 K개의 빈 곳이 없이 넣는 경우의 수. 모든 문제는 집합의 분할 문제는 다 요 한 문장으로 다 바뀌어. 집합의 분할이 대응되는 문제들은 다 어떤 것을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같은 곳에 K개로 분할을 하는 거야. 그걸 집합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걸 서로 다른 걸 분할한 쪼개는 거야. 개수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스털링 넘버 S n, K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얘는 이 녀석의 일반항의 모습은 굳이 안 외워도 되긴 해. 별로 쓸 일은 없어. 근데 이제 뭐 여기에도 지금 어디냐 Sn, K에 대한 일반항 어떤 관계식 점화식 형태의 모습은 안 쓰여져 있는데 안 쓰여져 있는 순특에서는 굳이 안 쓴 이유가 실제로도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썼어. 근데 한번 써볼까 우리는? 궁금은 하잖아. 그지?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걸 볼게. 자, 똑같이 서로 다른 n개 1, 2 n개가 있어. n개를 K개의 묶음으로 K개의 곳으로 나눌 거야. 나눌 건데 경우가 자 나는 1이라는 놈을 특정을 했어. 얘를 특정한 놈이 특정한 녀석이 특정한 것이 독립적인 여기서 이제 실제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립적인 묶음이 되는 경우 어떤 묶음 K개의 묶음 중에서 독립적으로 이 특정한 녀석이 독립적인 K개의 묶음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 뭐야? 묶음을 이루는 경우는 1이라는 특정한 하나의 묶음이 있고 나머지 이제 몇 개 묶음 남았어? 그치? K-1개의 묶음이 이제 현재 남아있지? 그럼 이 K-1개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S n-1, K-1이겠지. 1은 이미 썼으니까 묶음에 하나를 소모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우선 S n-1, K-1에다가 그럼 특정한 것이 독립적인 묶음을 이루는 경우면 묶음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어떻게 보면 뭐 반드시 그래야죠. 그럼 특정한 것이 독립적인 묶음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묶음의 원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른 묶음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1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우선은 1을 제외하고 1은 특정시켰으니까 얘를 특정했어. 특정한 놈을 제외하고 몇 개의 K개의 묶음이 있을 거야. 이번에 여기가 이제 K개죠. 그럼 이 K개의 묶음을 나누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S n-1, K겠지. 여기가 1을 제외하고 맞니? 그러면 여기 K개의 묶음하는 게 얘가 S n-1, K 얘를 K개로 묶어야 될 거 아니야. K개로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묶음으로 K개 묶음으로. 근데 이제 그럼 K개 분할을 해놨어. 그럼 서로 다른 방이 몇 군데가 있어. 몇 군데 K개가 생겼지.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 K 군데가 있죠.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S n-1, K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점화식이 나타납니다. 내용적으로 이해하면 이 식은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억지로 외우려면 안 외워져. 근데 솔직히 얘는 외울 필요는 없어. 왜? 왜 외울 필요가 별로 없냐면 여기 만약에 숫자가 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숫자는 보통 두 자리 숫자까지 잘 안 나오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절대로 두 자리 숫자에 대한 묶으면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학교 내신에서 뭐 가끔 학교 내신에서는 저번에 21 어쩌고 본 적이 있어. 죽여버리려고 해서 그냥. 그런데 이 두 자릿수 이상이 될 때 만약에 n에서 여기서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 이 앞에만 1밖에 안 떨어져. 그래서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집합의 분할은 이런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3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제 서로 다른 5개 A, B, C, D, E를 그죠? 3개 묶음으로 분할하라는 얘기잖아. 3개 묶음으로. 맞지? 아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숫자 분할을 해야겠지. 수 분할. 그게 실제로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기도 하죠. 근데 숫자 분할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대값 가질 수 있는 한 묶음에 가질 수 있는 원소의 최대값은 몇 개가 있어? 3개. 그러니까 3개, 1개, 1개. 그치? 5, 3으로 하지 말고 이건 두 가지로 하니까 그냥 4, 2로 바꿉시다. 그거. 그럼 4, 2는 3개, 1개로 또는 2개, 2개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겠지. 이제 계산이 3개짜리 이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 3개 선택하고 나머지 1C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4C2 곱하기 이제 2C2 나누기 2팩. 왜 나누기 2팩을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왜 나누는 거야? 중복되니까 나누는 거야. 근데 요 안에는 요 앞에서 그러니까 4C2에서 A, B가 뽑히고 뒤에 2C에서 C, D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4C2에서 C, D가 뽑히고 나머지 A, B가 뽑히는 경우 이렇게 숫자 개수가 같으면 얘네들끼리 순서 있게 나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일어나. 그래서 2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이제 자연수의 분할. 이 계산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방법을 알았으면 문제가 이런 요 말에 대한 거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 서로 다른 것을 그냥 분할하는 거야. 쪼개는 거야. 서로 다른 것을. 그게 집합의 분할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하나만 조금만 더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6을 아니 3개짜리가 뭐가 6을 S 만약에 6,3 뭐 요 정도만 한번 계산하는 걸 연습해 볼까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4점. 묶음의 원소의 개수 4, 1, 1이 있고 그 다음에 3, 2, 1이 있고 그 다음에 2, 2, 2 말고는 더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 자체가 자연수의 분할이잖아. 가지수가 3개야. 그치? 그럼 P 6,3이기도 해. 가지수는. 그렇죠? 아이고, 그거 괜히 얘기했다. 미안해. 일단 보죠. 얘는 계산이 여기는 어떻게 돼? 6C 4 곱하기 2C1 곱하기 1C1 나누기 2팩으로 나눠줘야 되고 같은 게 있으니까 두 개가. 그럼 여기는 6C3 곱하기 3C2 곱하기 1C1 이렇게 써주고 끝나고. 그치? 자, 그럼 이쪽은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나누기 몇 팩? 3팩. 그럼 이게 이제 기억나지? 이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집합의 분할이 이게 다야.
그럼 문제 안에서 이 문제가 집합의 분할로 풀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실제로 그 판단은 여기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같은 곳으로 쪼개는 게, 서로 다른 것을 단순히 숫자 개수를 분할하는 게 집합의 분할이야.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을 분할하는 게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죠. 지금 보여. 1 더하기 뭐 이게 숫자 계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집합의 현재가 분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밟고요. 그다음에 자연수의 분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이 여기서 워낙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자연수의 분할은 원래 정의는 뭐야? 어떤 자연수 숫자를 어떤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항상 이렇게 이런 모습일 때 서로 같은 n개를, 그죠? 서로 같은 곳 k개의 빈 곳 없이 나누는 경우의 수. 그럼 아까 거랑 뭐만 달라? 서로 다른 것이냐, 서로 같은 것이냐, 그것만 달라. 그치?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P, 자연수의 분할은 P, N, K, 파티션을 한다고 해서 N을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치? 그럼 이 녀석들의 계산 중에서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자. 하나의 점화식. 하나는. 얘는 이제 결론 쓰기 전에 내용을 보자. 이제 n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서로 같은 게 지금 n개가 있습니다. n개가 있는데 내가 k개의 자연수로 이제 k개 묶음으로 구별을 할 거야. 구분을 할 거야. 아니? 그럼 여기에는 빈 곳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몇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 한 개씩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하나씩을 넣어놔. 이렇게. 그럼 몇 개, 지금 여기 k개 방이라고 하면 몇 개를 이미 썼어. k개를 썼지. 남은 게 몇 개 남았어? 그치? n- 이 같은 거 어떤 모습, 뭐 부술이라고 하면, 부술이나 공이라고 하면 이게 n-k개가 남았어. 얘를 이제 한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얘 여기에 모두 다 그냥 다 넣어버린 거야. n-k개를.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이쪽에 여기 넣든지 여기 넣든지 같은 경우가 될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그치?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는 경우, 그것도 하나의 서로 같은 n개를 k개에 자연수 분할하는 경우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 근데 이제 이 경우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p n-k,1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로 분해서 두 개를 두 군데 넣는 거야. 됐니? 그것도 전체 분할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얘는 p n-k,2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이해됐니? 쭉 해서 3개, 4개, 5개, 최대 몇 개까지? k개까지.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뭐가 된다? 전체가 p n,k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를 이제 얘를 어떻게 했다? p n-k,1 플러스 p n-k,2 플러스 p n-k,k까지 얘 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앞에 것을 뒤에 거 뺀 거 하고 1부터 k까지 다 더한다.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되게 유의미한 게 n-k 해버리면 이 앞에 숫자가 확 떨어져. 그래서 계산들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해. 그리고 얘랑 동시에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p 이제 n은 얼마야?
1일 거고요. n을 n개 자연수하고 분할한다는 얘기는 뭐야? 한 111이잖아. 1 n개 합이잖아. 한 가지. p n,n-1은 얼마겠어요? 얘도 1이죠. 하나만 2고 2개고 나머지는 다 1이야. 경우가. 그 경우밖에 없겠지. 얘도 반드시 1이고요. 일자근수에 대한 분할은요. 자, 그 다음에 p 뭐 당연히 n,1은 1일 거야. 얘도. 근데 p n,2 얘가 저번에 얘기했지. 가우스 2분의 n이 된다는 거. 2로 나눈 가우스 씌운 거야. 오케이? 얘는 두 개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맞니?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하면 이게 열심히 그려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그 분할의 개수 두 개의 조합으로 분할의 개수가 짝수개면 얘 n이 만약에 짝수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똑같은 게 한 6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두 개의 묶음으로 이제 분할을 하려고 해. 그치? 그러면 절반 잘라 이게 생각을 해보면 3, 3까지만이잖아. 항상. 그치?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보면 4, 2, 3, 3 해보면 여기가 항상 전체 이제 이만큼.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세보면 항상 이만큼씩 나와. 홀수개면 5개가 되면 4, 1, 3, 2 해서 여기 있는 2라는 숫자는 전체 절반의 크지 않은 최대 정수로 떨어져. 항상 가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가우스 2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2개짜리의 자연수의 분할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 깊이 들어가면 원래 아까 SN,K도 무슨 식이 있어요. 복잡한 식이. 시그마 처리해서 하는 식이 있는데 그건 나도 외우지 못하고 이제 접근해 가야 되는데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근데 요거 정도는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뭐 이런 거 나왔다고 그러자. 8, 뭐 9 정도로 써볼까? 9,4.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 형태로 써야 되니까 최대값이 6이지. 6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5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써야 돼. 어때? 은근히 실수 많이 해. 진짜 근데 쓰는 연습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를 그대로 적용해서 써버리면 봐봐. P 빼면 뭐지? 5,1 플러스 P 5,2 플러스 P 5,3 플러스 P 5,4 플러스 여기까지지. 맞니?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얘는 처리가 돼. 몇 개? 얘는 얼마? 5,1은 1이지. 5를 한 개의 자연수에 5,2는 얼마라고? 2분의 5 가우스 씌운 거 얼마? 2분의 5 가우스 씌운 거. 그 다음에 5,4도 알아. 얼마야? 1이야. 이미 했잖아. 아니? 됐지? 그러면 얘만 처리하면 되네? 그치? 또 일일이 나열하기 귀찮아. 5도 귀찮아. 그냥 이거 또 써. 저거 P 얼마가 돼 얘가? 2,1 플러스 P 2,2 플러스 P 우선 2,3까지 써. 일단 K까지라고 했으니까. 됐니?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1이요. 얘는 얼마? 0이에요. 2를 3개로 자연수합으로 분할하는 게 넘어가면 무조건 0이야. 그런 경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숫자만 더하면 돼. 1, 1, 1, 2, 1. 다 더하면 얼마야? 6이지.
6가지 쭉 나열한 실제 나열해보면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얘가 실수 없고 정확해. 계산할 때.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이런 거 지금 나열해서 풀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어. 혹시 나중에 이제 검토할 때 시간 남아서 다시 한번 나열을 직접 해보는 경우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 푸세요. 자연수는 무조건 제로. 실수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실수할 일 없고 그 안에서 좀 필요한 내용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4가지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자연수의 분할, 서로 같은 것을 서로 같은 곳에 빈 곳 없이 나누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분할에서도 근데 이제 분할 파트는 솔직히 모의고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거든요. 이게 수능 입장에서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차피 총정리해야 되는 느낌을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4가지는 좀 구별해서 좀 알아둡시다. 문제가 이제 이렇게 서로 같은 n개의 공을 공으로 해버릴게. 서로 같은 상자 K개에 빈 상자 없이 넣는 경우, 그러니까 K개에 넣는 경우 단 빈 상자 없이. 자, 그럼 얘만 먼저 생각해보면 방금 본 뭐다? 자연수의 분할이다. P, N, K. 자, 서로 이번에는 다른 N개의 공을 서로 같은 상자 K개에 넣는 경우의 수. 단 이때도 빈 상자 없이. 얘는 뭐가 된다? 집합의 분할이다. 됐지? 자, 이제 조금씩 바꿔볼게요. 서로 같은 n개의 공을 이번에는 서로 다른 상자 K개에 넣는 경우의 수. 이때도 단 얘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된 존재 가능. 이건 2가지로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가능한 경우, 빈 상자 없는 경우. 자, 이제 요 때는 같은 얘기인데 이 2개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 것도 빈 상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줄까? 너무 헷갈리니까. 참고로 일단 첫 번째 이 경우에 만약에 빈 상자 있어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P, N, 1부터 P, N, K까지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빈 상자 있어도 되니까 한 개 물방하든 2개든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최대 K까지 쓸 수 있으니까 빈 상자 있어도 된다는 내용이면 1부터 K까지 합이 되고요. 맞니? 너무 빨라? 그러니까 위에 건 됐지. 여기까지는 됐지.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n개가 있어. 똑같은 상자 K개가 있는데 거기에 빈 상자 없이 넣으래. 숫자의 분할이잖아. 단순한.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요. 근데 빈 상자가 있어도 된대 이제. 그럼 한 상자에 다 들어가는 경우 있고 2상자 쓰는 경우 있고 3상자 쓰는 경우 있고 K개 상자까지 다 쓸 수 있잖아.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하나, 둘, 이거 컴마지. K개까지 총 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빈 상자가 있어도 되면
빈상자가 있어도 되면 뭐 S 당연히 n,1부터 S n,2 해서 어디까지 S n,k까지의 합이 되겠지. 서로 다른 개를 서로 같은 상자에 한 상자에 옮기는 경우, 두 상자로 옮기는 경우, 세 상자로 옮기는 경우, 최대 K개 상자까지 옮기는 경우 다 있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세 번째는 서로 같은 게 있어. 이건 님은 서로 다른 상자에 넣을 거래. 네. A라는 상자가 있고 B라는 상자가 있고 C라는 상자가 있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서로 같은 어떤 n개의 공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생각해보면 개수를 x개, y개, z개라고 하면 얘네들의 합이 얼마야? n이지. 이때 x, y, z는 어떤 값이야? 0 이상의 정수지. 의미 아닌 정수잖아. 그럼 바로 뭐야? 중복 조합이죠.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중복 조합. 아직 문제를 다 안 풀었나? 중복조합이잖아요. 중복조합. 이때는 다 x도 0 이상,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중복조합인 그래서 뭐가 된다? 3h n이 되겠죠.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중복조합 문제잖아. 이때 x, y, z의 순서상 구하는 거잖아 이제. 그게 중복조합이잖아. 3h3 3hn.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는 빈 상자가 없으래요. 빈 상자가 없으면 이때 x, y, z는 어떻게 제한이 돼? 1 이상이지. 1 이상. 1 이상의 정수가 되지. 그럼 1 이상의 정수가 되니까 이번에 3h 뭐가 된다? n-3이 된다.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뭐 남았어?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공 n개를 서로 다른 상자 상자 k개에 넣는 경우죠. 단 이때는 빈 상자 없는 걸로 좀 제한을 할게요. 그럼 잘 봐봐. 서로 다른 n개를 k개에 넣을 거야. 분할을 해서 k개로. 맞니? 그럼 우선 n개를 k개로 분할하는 거 우선 맨 위에 거, 아니 두 번째 거. 집합의 분할을 먼저 해줘야겠지. k개 묶음으로. 우선 k개 서로 다른 k개 넣기 전에 k개 묶음으로 분할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상자에 넣기 전에 k개 묶음으로 분할을 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S 집합의 분할이지. 그리고 나서 k개의 묶음, k개의 서로 다른 묶음이 생기지. 걔를 k개의 상자에 넣을 거야. 순서 있게 나열해주면 되지 이제. 그래서 여기가 k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B, C, D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명이 있어. 여기에 1번 방 있고 2번 방에 방을 배치를 할 거야. 서로 다른 4명. 그러려면 4명을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그룹으로 분할해야 돼? 빈 방 존재하지 않는 빈 방은 없어. 2개 그룹으로 분할해야겠지. 그게 뭐야? S 4,2점. 아까 계산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떤 3명 1명일지 2명 2명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2개의 그룹으로 분할이 됐잖아. 걔를 이제 방에다 배치를 해주는 거지. 몇 팩? 2팩.
두 개 그룹이 됐으니까 1번 방, 2번 방 배치해 주는 거니까 순서 있게 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이 다음이 분배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집합의 분할이 필요하고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분배까지 생각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공,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상자 요 말 뜻에 따라서 해석되는 내용이 다 달라. 근데 요 네 가지는 좀 명확하게 좀 잘 정리하고 계셔야 문제가 혼재돼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잘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치? 잘 정리해 두시고요. 꼭 중요합니다. 자, 이항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